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6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그리고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토요일 경기들이 아직 종료가 되진 않았고 구주력은 지금 순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타페 경기까지 적중이 되면 적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끝난 경기들에 봤었을 때는 제가 가져간 토요일에 공유드렸던 주력 픽이 일단 적중이 됐습니다. 대구의 언더, 알라베스의 언더가 일단 적중이 된 상황이고요. 이 픽이 적중이 되면서 일단 6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경기들까지 또 연승을 이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우측의 메모장 같은 경우에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표의 확률이고요. 좌측의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추천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리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경기가 있고요.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 대 성남FC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배당에서의 확률이 일단 비슷한 상황이고,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원FC의 승 쪽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을 봤었을 때 성남FC가 수원FC 상대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팀을 비교했을 때 이 스쿼드적인 면에서는 수원FC가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좀 보유하고는 있지만 공격에서의 기대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밀리치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은 좋은데 헤딩을 잘 못하는 그런 좀 약간 모순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 압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좋지만, 밀리치가 투입됐었을 때 결국에는 또 롱볼 축구를 하는데 그게 이 헤딩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게 그다지 막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수원FC는 양동현 선수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전방에서의 김승준이라든지 한승규의 이런 침투적인 모습들, 그리고 라스가 또 지난 경기 괜찮은 좀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 정충군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성남과 비교했었을 때 더 유리한 팀은 저는 수원FC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수원FC가 또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수원FC 사이드면 좋을 것 같고, 승과 무승부 중에서는 저는 이 경기는 수원FC의 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FC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더보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사실 언더에 굉장히 가깝죠. 왜냐면 수원FC도 라스 선수가 득점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결정력에 있어서 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게 그다지 효율적이진 못합니다. 성남FC는 앞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크게 기대감이 들진 않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는 수원FC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1점차 정도의 수원FC의 승이지 않을까,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원FC가 득점 후에 좀 지키는 방향으로 전 수원FC가 선제골을 넣게 되면 성남이 동점골을 넣기에는 좀 이 공격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강원FC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삼성이 강원 상대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없을 정도고, 상대 전적도 최근 5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수원삼성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한데, 강원이 지금 리그 개막하고 나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는데, 수원삼성이 사실 지난 시즌의 모습을 봤었을 때 홈에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은 아닙니다. 그런 점과 강원FC의 모습을 봤었을 때 지금 연패의 흐름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강원FC가 최소한 무승부까지
좀 연패를 끊어낸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무승부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력만 봤었을 때는 지금의 두 팀을 비교했을 때 수원 삼성이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강원 FC도 경기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수원 삼성의 결정력은 좀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김건희라든지 아니면 제리치 선수가 좀 많은 득점을 해줘야 하는데 찬스들에 비해서 결정력이 너무나도 좀 아쉬운 모습들, 그리고 이 데이터적으로 강원 FC의 연패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무승부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FC도 사실 병수볼이 제대로 좀 발휘가 되고 있진 않고 이 선수들의 전체적인 컨디션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수원 삼성도 경기력 자체는 괜찮은데 결국에는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득점력적인 부분에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강원의 프랜승, 수원 삼성의 이 핸디캡 패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라리가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셀타비고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유리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주중에 경기도 있었고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주중에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컷 경기가 있었습니다. 주중에 지지난주에 주중에 컷 경기, 그리고 주말에 리그 경기를 치르고, 또 지난주 주말에 이번주 주말에 주중에 또 리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쉴 틈 없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 로테이션을 제대로 가동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좀 로테이션을 가동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중 리그 경기에서도 좀 주전급 선수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 셀타비고가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셀타비고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셀타비고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승보다는 조금 무승부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셀타비고가 지금 공격진에서 특별한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 아스파스라든지 산팀이나 이 놀리토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로스 공격에 좀 취약한 점,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빌바오의 이런 크로스 공격과 뒷공간을 노리는 윌리엄스를 활용한 공격들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빌바오가 좀 무승부까지는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변으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개인적으로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셀타비고가 결정력에 있어서는 좋은 팀은 아니고요. 그리고 빌바오가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팀이라는 점과 공격적으로 봤을 때 사실 많은 득점을 할 만큼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원정에서 좋지 않은 빌바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가동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배트맨에서는 셀타비고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트맨 기준으로 봤었을 때 빌바오의 프랜승, 셀타비고의 핸디캡 패, 이변을 좀 바라보고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 경기부터는 인플레이 게임, 앞서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인데 새벽 경기여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패쪽, 해외 배당에서도 패쪽이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라나다가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크고요. 그리고 부상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소시에다드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별다른 분석 없이 그라나다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로 좀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배로 좀 오버를 생각하는 이유는 그라나다가 침투나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많습니다. 근데 소시에다드는 이삭 선수라든지 오야르사발, 그리고 다비드 실바, 포르투 등 좀 주전급 선수들이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고 침투하는 모습들과 공격력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충분히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라나다 역시 좀 한방을 좀 보유하고 있는 팀이어서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홈에서 좋은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무득점을 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라나다 역시 홈에서 만만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1점 차에 이 소시에다드의 간신히 이기는 그런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라나다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에이바르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선 무승부 쪽이지만 승과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좀 우세해 보이는 그런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 에이바르가 좋진 않기 때문에 비아레알 쪽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두 팀 다 에이바르도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 비아레알 역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비아레알이 주중에 좀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좀 경기력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비아레알이라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비아레알의 배당이 좀 높다라는 점과 그리고 배당적인 확률도 약간은 좀 무승부 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경기력은 비아레알 사이드지만 비아레알의 경기력 역시 좀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이바르가 홈에서 좋진 않지만 무승부가 좀 많은 모습, 비아레알 역시 원정에서 무승부가 좀 많은 모습을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아레알의 최근에 결정력도 좀 아쉽고 에이바르도 찬스는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에 비해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에이바르의 핸디캡 승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비야가 주중에 챔스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티스의 최근에 좋은 흐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세비야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비기긴 했지만 탈락을 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좀 연패를 하면서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고 수비적으로도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베티스의 이런 역습 스피드와 공격력은 굉장히 또 좋은 팀이라서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 그래서 두 팀 다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좀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세비야의 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패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언더가 정배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배로 좀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버 쪽을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 세비야의 수비를 봤었을 때 베티스가 득점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팀의 스타일을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제골을 넣는 팀이 또는 선제 실점을 하는 팀이 또 추가적인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인을 올렸을 때 두 팀 다 공격력은 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는 제가 세비야의 패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의 언더, 두 번째는 수원삼성의 핸디캡 패배, 세 번째는 셀타비고의 언더, 네 번째는 그라나다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5번은 에이바르의 언더, 6번은 세비야의 핸디캡 패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 중에서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입니다.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 주력 픽이고요. 첫 번째는 수원FC의 언더, 두 번째는 수원삼성의 핸디캡 패, 이렇게 가져가 봤고 2.2배당을 받았습니다.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2.2배당,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2.74배당으로 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이지만 좀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로 구성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그라나다의 패배, 두 번째는 에이바르의 언더, 세 번째는 세비야의 핸디캡 패, 이렇게 4.2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고배당 픽이고요. 저도 금액을 좀 소액으로 가져가고 위험 부담이 좀 높은 픽이기 때문에 따라오시는 것을 그다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신다면 좀 소액으로 가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수원삼성의 무승부, 두 번째는 셀타비고의 무승부, 세 번째는 세비야의 패배, 이렇게 좀 고배당 픽으로 가져가 봤고 31.7배당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세비야 경기는 배팅을 하지 못했고요. 수원삼성의 무승부와 셀타비고의 무승부를 가져갔었는데 배당이 높게 좀 책정이 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픽을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간 픽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좀 좋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골라 가셔서 조합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프로토 경기들, 주중에 아마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올릴 것 같은데 그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